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문자 과세표준 세율까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배운다? 부가와 징수. 여기만 좀 할게요. 여러분들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종합 문제 중에 부가와 징수 중에 한 문장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뭐가 출제가 되느냐?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냐면 물건 소재지로 하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입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납세지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물건 소재인지 보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주소지 기준만 보면 돼요. 이게 서로 바꿔서 나온다고. 아셨죠? 납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 취득 물건들이 둘 이상의 C군에 걸쳐 있대요. 이때는 어디가 된다?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오케이?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C도에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아셨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가액 기준인데 그 가액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야 됩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 원칙은 무슨 방법이에요? 원칙은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를 한번 볼게요.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었고요. 등록세 언제까지겠어요? 등기 등록 전까지 돼 있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고요. 거기 일반적인 경우 뭐라고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하지만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월, 9월 이내예요. 그 내용이 페이지 8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괄호 2번에 뭐라고 했냐면 추가 납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옆에다 써주시기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때는 30일입니다. 30일 이내 무슨 납부해라? (30일) 이내 무슨 납부하라고요? 신고 납부. 자, 그러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읽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되는데 괄호 안에 뭐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 동그라미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뭐가 된다?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 표준에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뭐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다시 한번요. 결론 얘기할게요. 이렇게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들 왜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거지? 처음에는 무슨 과세였다가 일반 과세였다가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중과세가 되는 게 있죠. 두 번째, 처음에는 뭐였다가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언제 있어?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는데 중과세 되는 경우 뭐가 있지? 저는요, 주택을 취득했는데 임차인한테 임차를 해주는데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해. 중과세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저 추징당한다고요. 아셨죠? 그럼 비과세였는데 과세로 줬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 있을까? 처음에는 비과세였는데 과세가 돼. 뭐가 있지? 임시용 건축물 있잖아. 임시용 건축물이 처음에는 비과세였지만 1년을 초과되는 순간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납부하는 방법 어떻게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일반적인 취득세는 며칠이지만 60일이지만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맨날 이해만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때 추가 납부야.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당초 신고 납부한 게 취득세는 100원이고 가산세는 20원이어서 처음 납부한 취득세가 120원이 되었대요. 오케이? 120원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게 중과세가 됨에 따라서 중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은 500원이래요. 이때 추가 납부세액은 얼마죠? 얼마 납부해야 되지? 50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예? 100원이죠. 맞죠? 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뭐는 제외라?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공제를 해버리잖아요. 이때 가산세는 신고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 벌을 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공제해버리면 그 벌이 나중에 치유가 돼버려. 그 벌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할 때는 뭐를 제외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포인트 아셨죠? 추가 납부 사유도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뭐는 제외한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아주 비수를 꽂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뭘 필요하다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한다면 뭐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언제 전까지요? 등기 등록 전까지다. 바로 3번이에요.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전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다. 응? 그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실래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누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느낌상 개정 전에 취득세 등록세 냈던 때하고 지금 취득세로 냈을 때하고 누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납세자 측면에서 누가 좀 여유가 있죠? 왜요? 개정 전에는 30일이잖아요. 얘는 60일이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니까 개정 전에는 먼저 세금 내야 되고 취득세도 30일 이내 내야 되지만 취득세 이번 개정 후에는 며칠로 바뀌었어요? 60일로 바뀌었지만 납세자에게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30일이 60일로 바뀌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 규정이 이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니 취득세 과세 대상은 대부분 다 뭐가 필요하지? 등기 등록이 필요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된다. 눈 가리고 앙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30일을 60일로 바꾼 것 같아. 납세자한테 취득세 납부 기한을 좀 더 연장해 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다. 이거 60일로 바꾼 건 아주 상당히 납세자를 우롱한 거 아닌가 싶죠. 진짜 우롱한 거 아니에요? 60일로 연장해 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연장된 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옛날에 집을 사보신 분들이 요즘에 와서 막 따지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야 옛날에는 반 내고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반 냈는데 왜 지금 다 달라 그래.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그러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쳐져서 이제는 취득한 후에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까지 내야 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다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지. 이해하셨죠? 원칙은 무슨 나쁘다? 신고 나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보통징수 방법이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이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응징이 있어야 되겠죠?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응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 뭐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죠. 아셨죠? 이런 가산세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막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뭐가 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때 취득일이 있으면 취득일로부터 원래 보통 며칠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이때가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붙겠죠. 그러면 결정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고지서가 나오겠죠. 이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것만큼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야겠지. 아셨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가세는 일수 곱하기 뭐가 된다? 만분의 3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아셨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일 때는 할 때는 몇 프로다? 네, 40%.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죠. 악의는 알고 선의는 모르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놈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죠 이게? 그럼 이놈이 꼭 나쁜 놈 같은데 답은 또 저놈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든 게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세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 다운계약서 악의의 선이에요. 예? 악의죠. 여러분들 법인 할부 차량에 대한 할부이자나 전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악의예요? 선이에요? 예? 세무사가 했다면 악이겠지만 세무 전문가가 아닌 차를 영업하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그건 당연히 선이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악이라면 몇 프로? 악이라면 40%. 선이라면 선이어도 중과실인 경우면 20%. 선이면 경과실이면 10%. 그러니까 선이어도 아예 신고도 조차도 안 했으면 몇 프로? 20%. 아셨죠? 신고를 했지만 그렇게 잘못해서 신고를 했다 몇 프로? 10%.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81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82페이지 중가산세입니다. 82페이지 중가산세. 82페이지 중가산세. 여러분들 이거 어디 있냐면 저번 주 처음 나눠준 등기 뭐지? 강의 노트에 있어요. 아셨죠? 거기 좀 적어 두시면 돼요. 처음 나눠준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뭐도 있다? 중가산세 있어요. 중가산세 몇 프로다? 80%.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금 100만 원 내야 되면 얼마 내야 돼? 180만 원 내야 돼.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죽을 죄를 진 거야? 죽을 죄를 졌어요 보니까.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대요. 뭐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뭐 한 거지? 미등기 전매 적발된 거야. 아까 미등기 전매가 적발됐을 때 을한테 취득세 과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세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몇 프로까지 더한다? 80%까지 더해서. 이해하셨죠? 네. 다만 중과산세를 제외하겠대. 적용 제외하겠대. 중과산세 적용 제외하겠다 하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그런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럼 골프 회원권 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 등은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하겠다는 거지. 봐봐요. 자, 제외하는 것은 뭐가 된다? 등기, 등록을 불요하는 것들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회원권은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외하겠다에 제외하겠다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한번 읽어봐요. 뭐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않겠다는 것에 제외하겠다는 거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간주취득. 여러분들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네. 수정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 별표해 두세요. 수정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 별표. 오늘 좀 안 할게요. 이것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 죽습니다. 아셨죠? 머리 터져 죽으니까 이건 안 할게요.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부가세인데요. 농특세 몇 프로?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기억나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개정 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특세 10%가 붙었고요.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개정 후에는 뭘로 바뀝니까? 개정 후에는 취득세로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면들 이 취득세는 옛날에 뭐가 합쳐진 거예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들 증여취득이면 취득세 세율 몇 프로죠? 증여취득세 세율은 3.5%인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3.5%인데 이 3.5%는 옛날에 2%와 옛날에 1.5%가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2%에 대해서는 뭐가 내야 되고? 농특세 10% 내야 되고 3.5%에서 2%를 뺀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20% 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원칙. 취득세 표준세율은 2%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다 보세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를 적용하여 농특세 10%를 내야 되고. 오케이? 지방교육세 얼마입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는 얼마가 된다?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마지막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동산 1억을 상속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세 얼마죠? 취득세는 1억 곱하기 2.8이죠. 상속이니까 2.8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80만 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부가세 계산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얼마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걸 나눠야죠. 1억에서 얼마만큼? 2% 한 것을 여기에 10%만큼 해야 되겠지. (200만 원에) 10%만 해야지. 20만 원이죠. 이게 뭐예요? 그렇지. 농특세지. 맞죠? 1억 곱하기 0.8% 해야 되겠죠? 0.8%에 몇 프로? 그렇지. 20%. 그럼 80에 20%니까 16만 원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지방교육세. 280에 20에 16이니까 316만 원 되겠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응?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취득세, 비과세까지 했으면 좋으련만 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오늘 연휴인데 연휴 시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죠? 이렇게.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 했어요. 지방세 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